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결정적인 증거다라면서 제시를 했는데 이 메모만으로도 혐의 입증이 가능한 건가요? 메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메모 내용에 봤더니만 지난 10월에 그 여인영 전 사령관 휴대폰 메모에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다라고 네. 하면서 적의 전략적 무력 시위 시 이를 군사 명분화할 수 있을까 하는 네. 그런 나름대로 휴대폰에 이렇게 메모를 해놨는 이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실상 12월에 있는 그 비상계엄의 상황을 그 이전에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의 근거로 지금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대한 얘기라는 주장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그 여인영 사령관과 또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그 무렵 계속해서 북한으로부터 오물풍선이 왔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해서 방첩사령부로서는 북한의 그러한 저강도 도발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종합된 대처를 만들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메모를 했던 이것을 가지고 유력한 증거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싸우고 있는 이런 모든 것에 대응한 것이 결국은 계엄을 위한 그 어떤 준비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 신뢰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지금 이런 얘기가 과연 법원에서 유죄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다는 것도 그런 비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또 이제 노상원 전 사령관의 수천 메모를 근거로 해서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한 시점이 2023년 3월이 아닌 2023년 10월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더 앞당긴 거예요. 특검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특검팀이 노상원 전 사령관의 메모를 근거로 해서 지금 계엄을 준비한 시점을 5개월 정도 앞당겼습니다. 2023년 10월인데요. 그때는 군 장군들에 대해 인사가 단행됐던 시기였고 마찬가지로 노상원 전 사령관 메모에도 군 장성들의 그 인사 대상자들이 또 적혀 있었던 점도 아마 하나의 근거로 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계엄 준비의 시점이 2024년 3월에서 5개월 정도 앞당겨지는 것 사실 이것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의 유무죄와 직결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계엄 선포에 나름의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 뭐 민주당이 예산 삭감이라든지 뭐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주장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시기가 5개월 정도 앞당겨져서 2023년 10월부터 만약에 계엄을 준비한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그동안의 주장이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는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해왔던 외환 유치 혐의, 이건 적용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결국 처음부터 무리한 정치 수사였다는 것을 특검이 자인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그 박지영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그 외환유치죄를 기소하지 않은 이유가 외환유치는 적과의 통모, 공모가 필요한데 그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형법상 외환유치 같은 경우에는 외국과 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은 외국이 아니고 그냥 미수복 지역이고 일뿐인 것이죠. 결국 처음부터 범죄가 성립되기 어려운 것을 국민들을 어떻게 보면 눈을 가렸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정보사령부가 몽골과 접촉했다는 뭐 이런 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만 그에 대한 것도 사실과 아님이 밝혀진 결과 결국 이 외환유치죄가 말은 성찬이 있었습니다만 태산이 울렸지만 나온 것은 쥐 한 마리 뿌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계엄이 별거 아니다라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앉으셔서는 제가 좀 기억 남는 거는 이거에 막상 해보면 뭐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유의 말씀도 하셨고.
네,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이 한 증언입니다. 일단 증언이 갖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예. 특히 송미령 장관이 당시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당일에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다시 대접견실로 돌아와서 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증언한 것이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이 앉은 다음에 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했거든요. 예. 아마 이 내용 자체가 상당히 구체적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또 나름의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윤 전 대통령이 뭐 별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마도 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국무위원들이 좀 심리적으로 동요될 수 있는 점을 생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달래거나 좀 안정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이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자신이 가야 할 일정이나 행사를 대신 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기억이 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이런 얘기를 봤을 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주장해왔던 경고성 계엄과는 좀 거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윤 대통령의 얘기를 예,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 지금 송미령 장관, 사실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임명한 그 장관들 중에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픽업해서 쓴 인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가서 그 현직 장관으로서 증언을 하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당분간 총리께서 대통령이 가야 될 자리에 가달라. 그러면은 당분간 이와 같은 그 어떤 그 비상계엄 상태가 예. 지속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을 했는 것 같은데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회성이란 말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결국 특검의 질문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가 직접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예. 계엄 선포 전후로 해가지고 경고성 계엄이다.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 것이 아니냐라고 재판부가 다시 한번 물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기억나는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 적어도 내 기억에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오히려 특검이 물었을 때보다 재판부가 물었을 때는 조금 더 자신이 없는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못 들은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와 같은 얘기를 들은 것인지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사실관계 밝히는 것이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에서도 이 소식 잠깐 다뤘었는데 연세대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고려대에서도 학생들의 집단 부정행위가 적발이 됐습니다. 오픈 채팅방 이용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부정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일단 지난 10월 25일에 치러진 고려대학교 교양과목 중간고사에서 지금 발생한 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학생들이 정답을 공유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강의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대형 강의입니다. 수강생만 총 1,434명이 수강을 한다라고 하고요. 예. 교수자만 해도 12명인데 아이고. 주차별로 강의를 진행하고 뭐 평가도 퀴즈나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보고서 등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시험이다 보니까 또 중간고사가 치러진 건데 시험 당일에 일부 학생들이 오픈 채팅방에 문제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같은 채팅방에 있었던 또 다른 학생들이 이 사실들을 교수들에게 제보를 하면서 알려지게 된 상황인데요. 예. 그런데 이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그러니까 시험 전에는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용도로 커뮤니티 용도로 예. 사용이 되던 것이었는데 사실 수강생들에 따르면 문제된 채팅방에는 한 500명 정도의 학생이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다만 부정행위가 방 전체에서 이루어졌거나 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뭐 소그룹끼리 이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상 파악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 듭니다. 네. 대학 측은 이 시험 결과를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정직하게 시험 본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참 억울하게 됐어요.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사학 중에 예. 양대 사학에서 다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는 점에서 참 개탄스럽다. 어른으로서 어떤 좀 우리가 예. 뭘 했나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은 형사적으로 봤을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가 있고 예. 학사 일정의 그 내 규정에 따를 때 이른바 아너 코드에 비추어서 징계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간고사 자체가 무효화되면은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은 뭐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 그리고 또 이와 같은 그 부정행위를 했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 이런 부분도 학교 내에서는 예. 굉장히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